몰라도 모르겠어. 세상이 무너질 것 같다가도 맛있는 걸 먹으면 난 행복해져. 정말 나는 모르겠어. 가끔은 착한 것 같다가도 너무나 무섭게도 내게 없는 말을 뱉어버려. 세상은 멸망하지 않겠지. 나 같은 게 소원을 빌어도 I wanna swim, I wanna swim, I wanna swim, I wanna swim, I wanna swim. 언니들과 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살롱치기 조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셜록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오프닝 시그널이 낯설지 않으셨나요? 너무 오랜만에 기분 좋게 시작한 것 같아요. 이 곡을 직접 작사, 작곡하신 싱어송라이터 서윤미님을 오늘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 싱어송라이터라고 불려진 서윤미입니다. 반갑습니다. AKA 미윤석. 네. 아니, 그 오프닝 시그널로 사용했던 음악이 네. 춤을 춰라는 곡이거든요. 네. 직접 작사, 작곡하신 게 맞죠? 네, 그렇죠. 제가 직접 작사도 하고 작곡하고 녹음까지 한 곡입니다. 와, 우리 처음에 윤미님이 링크 올려주셨을 때 카톡방에 와, 얼마나 놀랐는지 진짜 기억나세요? 정말 센세이션했어요. 옹성성성성. 근데 그렇게 하셨다는 거에 한번 놀라고 또 놀랬던 거는 네. 윤미님처럼 되게 따뜻하고 편안한 곡을 만드셔서 와, 정말 능력자시구나. 너무 놀랐어요.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면서 만든 곡인지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제 주변 사람들은 이 노래를 듣고 회사 사람들은 이거 네가 맨날 하는 말이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냥 밥 먹고 나면은 졸립다. 지구 멸망했으면 좋겠다. 저 이거 좀 항상 이렇게 달고 사는 편이라 가지고 네. 그래서 주변에서 저하고 거의 하루 종일 붙어 있는 분들은 그냥 네가 맨날 하는 말 가사로 썼구나 이런 반응이 컸고요. 확실히 이런 네. 작품들이 일상에 녹아야 되는 게 맞나 봐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네. 사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곡을 만든다는 생각을 갖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음악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원래 그냥 기타는 원래 처음에 통기타를 배웠었거든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넘어갔을 그 시점에. 그래서 그냥 주변에 좋아하는 곡들 이렇게 따라서 이제 코드 막 찾아가지고 치다가 한 백수 시절, 그러니까 취준생 시절에 그 아는 언니가 그냥 곡 만드는 법을 좀 알려줘가지고 그때부터 좀 대부분 뭔가 저에게 큰 시련이 닥쳤을 때 그거를 좀 노래로 승화하는 방식으로 좀 노래를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냥 항상 그냥 기타를 가지고 그냥 저 혼자 들을 수 있게끔 그냥 혼자 집에서 부르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거를 좀 뭔가의 물성이 있는 걸로 남겨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검색을 해보다가 이렇게 좀 쉽게 음원을 만들어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가지고 좀 도움을 받아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좀 다르게 설명해 주시네요. 제가 알기로 음원 부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그렇죠. 저작권을 노리셨다고 들었는데. 좀 포장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음악을 만들면은 이게 그 조회수에 따라서 그 음원 저작권료가 들어온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이게 한 번 들을 때마다 2원에서 3원 정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한 번에? 네, 한 번 들을 때마다. 근데 제가 되게 목적에 충실하게 아니, 저도 저의 팬이니까 제 노래를 저는 스밍을 돌렸어요. 제가 직접. 왜냐면 이제 아이돌들도 팬들이 그쵸, 이렇게 맞아요. 스밍 돌려주잖아요. 네. 저도 저의 팬이니까 제가 스스로 스밍을 돌렸죠. 그래서 첫 달에는 진짜 그냥 열심히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5,0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값진 5,000원이네요, 되게. 네. 근데 되게 보람 있었겠다. 근데 그 뒤로 이제 저도 이제 좀 귀찮아서 스밍 돌리는 그 횟수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는 이제 몇백 원 나오던데요. 저희보다 낫네요. 저희 팟캐 지금 수익이 357원인가? 우리 수익 나나요? 네. 네, 수익이 나긴 나더라고요. 아니 저도 운동할 때 그때 한번 이제
플레이 해놓고 네. 자동으로 돌아가게 해놔서 아, 네. 사실은 그 저작권료 중에서 음원료 중에서 한 하루에 2원 정도는 제 몫이 아닐까. 와, 여기 열혈 또 그쵸. 팬이 네. 지금 제 주변에서 다들 어. 너의 음원의 몇 %는 내 몫이다. 그래서 지금 커미션 요청하려고. 아니 저도 초반에 진짜 많이 들었었거든요. 아, 그래서 덕분에 5,000원의 많은 기여를 네, 감사합니다. 아유, 다들. 진짜. 어쨌거나 네 이렇게 또 몽환적인 가사와 멜로디를 만든 윤민님께서 추천해주신 책이 굉장히 네. 또 이 노래하고도 잘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해요. 저는. 아,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정세랑 작가의 보건교사 안은영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돼서 엄청 광고도 많이 하고 화제도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노리신 건가요? 아니면 정말로 인생 책입니까? 네, 맞아요. 노렸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직업이 제가 이제 온라인 마케팅 쪽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항상 이제 매출과 수익을 보고 이렇게 따라가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걸 해야지 돈이 될까? 어떻게 해야 좀 사람들이 찾아들을까? 최대한 최근에 가장 좀 검색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책을 골라야겠다라는 와. 생각이 들어서 정말 알면 알수록 멋있는 언니예요. 네, 제대로 소개했다는 생각이 네, 감사합니다. 네, 그거 말고도 책 자체가 너무 좋고 따뜻한 책이라서 네, 많이 좋아했던 저도 책이에요. 사실은 아까 와서 여쭤봤는데 드라마 나오기 전에 진작 읽으셨더라고요. 네. 나오자마자 출간되자마자 읽으신 건가요? 아, 그건 아니고요. 제가 저희 팟캐스트 말고 이제 또 자주 듣는 팟캐스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번 정세랑 작가님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듣고 이제 그때 정세랑 작가가 책을 이제 몇 권 찾아 읽었고 그 중에 하나가 보건교사 안은영이었어요. 네, 정세랑 작가의 보건교사 안은영. 네. 저는 원작을 먼저 보고 최근에 넷플릭스 드라마도 완청을 했거든요. 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경미 감독님 정말 존경합니다. 제 드라마 보고 저 진짜 소름 돋았어요. 어떻게 이 소설에 있는 네. 제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세계를 연출해 주신 거예요, 화면으로. 그래서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지? 대단하다. 그런 생각하면서 봤거든요. 혹시 보셨나요, 두 분은? 넷플릭스 드라마? 저는 사실은 넷플릭스 드라마를 먼저 보려고 했는데 딱 그때 마침 윤미님이 추천작을 보건교사 안은영을 해주셔서 책을 먼저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기다렸는데 사실 저는 항상 원작을 따라가는 리메이크 본 적이 없어서 작품을 좀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또 말씀 들으니까 또 새로운 기대감이 있네요. 그럼 아직 안 보셨어요? 아직 안 봤어요. 이게 책은 책 나름대로의 되게 재미도 있는데 영상은 책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맞아요. 그런 뭐라고 네. 해야 되지? 더 기발하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좀 또라이 같은 면들이 되게 잘 부각돼 맞아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제일 좋았던 게 그 캐스팅. 그쵸. 정유미 캐스팅 네. 너무 좋았죠. 일단 정유미 배우를 워낙 좋아하기도 네.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번에 드라마를 통해서 재발견한 배우가 남주혁 남주혁 배우죠. 저 주변에서도 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 배우였어. 저도 그냥 모델 출신 연기자라는 것만 알고 봤는데, 그쵸? 되게 덩치도 좋고 좋더라고요. 잠깐만, 이거는 외모에 반했다는 얘기인데. 근데 외모도 한몫하죠. 네. 그리고 정유미 배우하고도 나이 차이가 꽤 나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10살 이상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나이 차이가 그렇게 무색할 만큼 케미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두 배우가. 근데 그게 정유미 배우가 가진 특유의 색깔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뭔가 약간 청량함이 좀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네. 두 배우뿐만 아니라 영화에 등장하는 배우들이 얼굴이 잘 안 알려진 배우들 위주로 캐스팅을 했는데 학생들만 해도 실제로 내가 중고등학교 때 내 옆자리에 내 뒷자리에 내 옆반에 다녔을 것 네. 같은 그런 아이들을 정말 학생 같은 애들을 캐스팅을 한 거예요. 네. 그런 것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소설이랑은 좀 다른 형태로 각색을 네. 했잖아요. 관계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책에서는 그 놀이터에서 만나는 친구가 남자로 나오는데 드라마에서는 여자아이로 나오고 네. 그리고 홀람과 럭키의 성별도 여기서는 남학생 둘로 그려지고 있는데 네. 드라마에서는 남녀로 그렸더라고요. 네. 그런 각색은 너무 좋았어요. 저 그거 찾아보니까 뭔가
성별이 이렇게 그 놀이터 아이는 책에서 성별이 이렇게 특정되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 그랬나? 네, 너는 왜 그래가지고 남자아이로 이해했지? 그 럭키를 제외하고 성별이 특정되지 않은 사람은 이제 여자로 이렇게 음. 캐스팅을 했다고 저는 그냥 기사에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자들이 다들 너무 네. 매력적이고 그리고 연기도 구멍이 하나도 없이 맞아요. 저는 사실은 드라마를 안 봤음에도 광고를 통해서 정유미 배우가 아는형이라는 딱 그런 걸 갖고서 오다 보니까 책을 읽을 때 몰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되게 잘 어울리죠. 맞아요. 네. 네. 우리 이제 책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책에 대한 줄거리를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고 시작하면 어떨까 해요. 네. 보건교사 아는형은 겉으로 보면은 평범하지만 사실 귀신이나 사람의 기운, 이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능력을 가진 그 아는형이라는 인물이 M이라는 그 사립학교에서 보건교사로 부임하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을 이제 이사장의 손자이자 한문교사인 홍인표와 함께 해결해 나가는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저희가 줄거리를 또 맑은 목소리의 주인공 은하님이 직접 녹음해서 올려놓은 파일이 있으니까요. 저희 이야기를 듣기 전에 꼭 줄거리 소개 방송부터 듣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홍보 깨알입니다. 네. 근데 저는 이 설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소설의 주인공인 아는형이 30대 여성이고 고등학교 보건교사잖아요. 근데 좀 과거를 좀 거슬러 올라가면은 저 예전에 읽었던 막 퇴마록이라는 소설도 있었고 퇴마를 주제로 했을 때 나오는 주인공들하고는 그러니까 퇴마사들하고는 결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네. 직업도 다르고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왜 작가는 보건교사 30대 여성을 주인공으로 퇴마의 소재를 가지고 소설을 써내려왔을까? 저는 좀 약간 의문이 들긴 했거든요. 어떠셨어요? 일단 사실 테마 이렇게 얘기하면은 되게 어둡고 맞아요. 좀 무섭고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누군가의 그런 것들을 치유해주는 행위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뭔가 그 보건실 이런 게 되게 잘 어울렸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사실 어렸을 때 그렇게 막 아프진 않아가지고 보건실에 자주 들락날락 거리진 않았는데 한번 가봤나? 네. 이상하게 보건실이 주는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약간 뭔가 베이지 색깔 그쵸. 이렇게 커튼이 이렇게 휘날리고 쉬러 가는 곳. 네, 뭔가 이렇게 햇빛 이렇게 쫙 비치고 그리고 좀 고등학교라는 곳이 되게 막 사춘기 막 애들 막 모여서 막 되게 막 정신없고 다들 막 공부하느라고 이제 막 대학 막 이렇게 경쟁에 되게 바글바글한 곳인데 그 바글바글한 곳에서 유일하게 좀 쉼터 같은 곳이 보건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같은 느낌? 네, 이 이야기하고 되게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저도 약간 중립지대 같은 느낌을 좀 받아서 이게 사실 보건쌤은 사실 선생님의 바운더리라고까지는 좀 하기 뭐하지만 학생들하고 접촉을 또 할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보건실 자체가. 근데 저도 약간 이게 보건쌤이 아니면 어떤 걸 했으면 어울렸을까. 근데 어떤 특정한 과목을 맡기엔 너무 캐릭터가 뚜렷해질 것 같고 맞아. 그렇다고 행정실에 둘 수도 없고 행정실. 그래서 뭔가 중립의 영역 또 약간 치유의 영역으로 보건쌤이라는 설정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작가가 역사교육? 역사 교육을 전공했는데 그 주변 친구들이 교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대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친구 중에서 간호사를 하면서 보건교사 자격증을 따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를 보면서 얘를 주인공으로 뭔가를 써야겠다라고 아주 단순하게 시작해서 저도 누가 안 써주나요? 셜록으로 뭔가 소설을 하나 떠내려가면 뭔가 많은 것들이 나올 것 같은데 네. 기다리겠습니다. 근데 단순한 발상으로 시작했을지 몰라도 저도 윤미님 생각처럼 학교라는 그 밀폐된 공간에서 답답한 공간에서 경쟁의 공간에서 조금이라도 쉴 수 있고 피해갈 수 있는 은신처 같은 공간이 보건실이었던 걸로 저도 기억이 나서 그래서 오히려 주인공이 30대 여성의 보건교사이기 때문에 더 다양한 이야기들을 풀어내기가 더 쉬웠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게다가 그 테마 도구로 등장하는 것도 있잖아요. 뭐 깔때기 칼이라던가 비비칼이래. 비비칼이 뭐죠?
네, 그런 도구들을 활용하기에도 네. 굉장히 적합한 네. 캐릭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설에 등장하는 여러 이색적인 설정들이 네. 계속 나오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어? 싶었던 설정이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들어가 보면 어떨까. 저는 사실 제일 귀여웠던 거는 약간 이런 혈기왕성한 10대들의 뭔가 이런 욕구를 에로에로 젤리로 표현했잖아요. 너무 귀여워서 그거 보면서 계속 웃으면서 봤거든요. 근데 에로에로라는 표현을 붙일 생각을 네. 했으니까 진짜 근데 거기에서 에로에로 젤리를 표현할 때 2살 아이한테도 그 에로에로 젤리가 나오고 그런 성직자들 그리고 90세 할아버지한테도 맞아요. 나온다는 그 이야기가 좀 뭔가 무섭더라고요. 그쵸 그런 느낌이 있죠. 저는 약간 또 좋았던 게 사실 제일 좋았던 설정은 임표쌤의 보호막. 아, 네, 저도 너무 좋았어요. 그쵸? 거의 무선 충전기 아니에요? 그렇죠. 무선 충전기고 사실 이게 저희 게임할 때도 네. 치유의 힘이라든지 방패가 되게 중요한 요소긴 한데 이게 소설이다 보니까 좀 재밌는 코드로 사용이 됐더라고요. 이제 아는 형이 충전을 할 때 임표쌤의 손을 잡고 주말마다 다니잖아요. 사실 이게 연인의 관계도 아닌데 사실 이 둘은 연인이 아닌데도 이 사람이 가진 힘을 그냥 이용해서 충전을 하는 건데도 이 설렘이 있잖아요. 또 비주얼을 남주역을 생각하고 그런 걸 수 있는데 너무 재밌는 수정이었어요. 사실 이게 정말 사심이 없었으면 손을 잡고 충전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게 그냥 등에다가 이렇게 아니면 머리에다 대던가 손을 그냥 대기만 하면 되는 건데 굳이 손을 잡고 근데 너무 이상해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잡고 다녔으면? 아니 근데 기를 충전하는 그 방식은 너무 재밌는 게 그 아는 형이 왜 학생들한테서도 학생들이 발렌타인데이 때 포장하는 것들 만지고 다니면서 기 충전하고 그리고 장미를 접는 아이들한테 가가지고 기를 충전하고 남산타워 가가지고 그 차량의 자물쇠를 만지면서 기 충전하고 그러니까 기 충전하는 그 방식도 발상이 너무 맞아요. 좋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좀 충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희도 그래서 초콜릿도 먹고 카라멜도 먹고 그쵸 수영을 하고 춤도 추고 다 돈 드네요. 노래처럼 노랫말처럼 네네. 저는 진짜 근데 보호막은 정말 탐나는 아이템이에요. 누군가 저희 조상님이 저를 보호해 주셔서 제가 그런 거 가질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근데 다들 있지 않을까요? 각자의 보호막이 다들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왜 사람 가까이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때 느껴지는 기운 같은 거 있잖아요. 아우라 같은 것도 아우라 있죠. 같은 것들이 다 다른 것 같아. 좀 타고 나는 기 같은 거는 다 다르다. 아, 그런 게 느껴지시나요? 그쵸. 일단 우리 너무 세. 우리 셋 다? 저는 사실 아직 그런 걸 잘 모르겠어요. 뭔가 처음 여기 왔을 때도 사실 되게 어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때 첫날에 막 커피까지 마시고 그랬던 거는 그냥 여기 그냥 붙어 있어도 괜찮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것도 약간의 그런 기운 같은 건가요? 있을 수 그럴 있을 수 것 있죠. 같아.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좋은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내 몸이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이 두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왜 소설에서도 옴잡이 백혜민 얘기 나올 때 걔가 전학 온 지 얼마 안 돼서 친구들이 막 주변에 계속 모여든다고 하잖아요. 그런 맞아요. 표현이 나오잖아요. 얘한테는 본능적으로 아이들이 좋은 기운이 있고 그게 나에게 이득을 준다는 걸 알고 모여드는 것 같다라고 아는 형이 표현하는 장면도 있거든요. 저는 현실에서도 분명히 이게 존재한다. 이런 기운이. 두 분께는 굉장히 좋은 에너지가 있다. 좋습니다. 약간 도를 하시니까 사실 제가 옴을 옷 먹고 있는 거 아니야? 매일 밤마다? 위에 절제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갑자기 얘기 나누다 보니까 이제 학창 시절의 기억도 좀 떠오르는데 이게 고등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더 와닿는 게 고등학교 하면은 괴담이 굉장히 맞아요. 많이 돌잖아요. 그래서 더 몰입되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사실은 저희 학교마다 다 있었는데 이게 없어도 하나씩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일부러? 그쵸. 억지로? 저희 고등학교 때는 광당이 1, 2층으로 돼 있었는데 그 2층으로 올라가는 그 틈 사이에 시계가 걸려 있었어요. 근데 시계가 엄청 컸는데 저희가 만든 괴담이 저 시계를 떼보면은 막 긁은 자국이 있는데 사실은 졸업한 여자 선배가 4학년 여자 선배가 저기서 목을 메고 자살하다가 긁은 흔적이다. 너무 무섭다. 근데 그 선배가 유서를 남겼는데 저를 자살하게 도와주신 국어 선생님 감사합니다. 막 이런 왜냐면 저희가 국어 선생님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끔찍한 괴담이다. 그래서 저희가 체육 시간 때 자유 시간 주면은 거기서 맨날 분신사바하고 분신사바는 오셨습니까? 우리 때도 유행이었어요. 맞아요. 그 손 맞잡고 볼펜 하나 끼워가지고. 저희 세대 때는 안 해본 사람이 없을걸요, 분신사바. 다 해봤지. 전 일부러 손 막 움직였어요. 애들 무섭게 해주려고.
그런 애들이 꼭 있더라. 오셨습니까? 그럼 예스에 가서 막 흔들흔들 가고. 되게 재밌어하고. 맞아. 저도 초등학교 때 분신사바 좀 해봤던 것 같은데. 아, 네, 그치.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 질문지를 받고 저는 괴담이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저희 학교가 좀 오래된 학교였거든요. 고등학교가. 그래가지고 땡땡여고 괴담이라고 구글링을 아, 한번 정말? 해봤는데 아니 생뚱맞게 저희 학교에서 2년 전에 그 학교 내 미투 운동이 뜨더라고요. 예, 저희 학교 그리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선생님들이 다 저희 알던 다 분들? 알던 선생님. 와, 근데 이건 진짜 괴담이네요. 네, 그래가지고 정말 귀신이 아니라 괴담이네요. 이게 진짜 괴담이다라는 괴담이네. 생각이 맞아요. 그러네. 들더라고요. 아유, 그래서, 내가 겪었던 괴담은 괴담도 아니네. 아, 괜히 우리 선배 끌어들였네.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 친구들한테 그 링크 다 보내준 니네 이거 알고 있었냐고. 근데 저희 사실 중고등학교 때 한 번씩은 다 당하지 않았어요. 저도 사실은 고등학교 때 저희 독일어 선생님이 거의 그러니까 할아버지셨는데 제가 길을 물어봤더니 신입생 때 온몸을 막 만지시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랑 비슷하다. 그런데 그거를 제가 저희 담임한테 가서 바로 얘기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담임쌤이 내년에 퇴직하시니까 좀만 참자. 아, 우리 많이 그런 케이스가 있었더라고요. 진짜. 아니, 저도 제가 이제 태권도를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오랫동안 배웠는데 그걸 이제 막 운동회들 시범 보이고 막 이런 거를 같이 했었거든요. 나가서 멋있다. 태권도 그 도장에서 잘 같이 막 어울려요, 타가지고. 뭔가. 그랬는데 그걸 지켜보던 체육 선생님이 조용히 저를 어디 강의실로 교실로 와라고 얘기해가지고 제가 그냥 별 생각 없이 같이 있던 친구를 데리고 갔어요. 갔는데 혼자 앉아 있더라고.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하는 게 제 몸을 막 만지는 거예요. 만지더니 단단하네 이러면서 막 가슴을 만지고 진짜 가슴 등판 막 다 만지는 거야. 근데 다행히 친구가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더 나가진 않았는데 그때는 어린 마음이니까 뭐 하는 거지? 이러고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성추행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나이가 어려서 무지하기도 하고 그래. 사실은 이게 몰랐던 추행들이 정말 많이 네, 있더라고요. 맞아요. 여자애들도 그렇고 사실은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이쁘다고 무릎에 앉히고 했던 그래. 그런 모든 행위들이 그것도 다 그런 거지. 맞아. 이상하게 저 초등학교 때 한 번 남자 담임 선생님이 걸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까지 애들 이쁘다 무릎을 앉힌 선생님들은 남자 선생님이에요. 맞아요. 여자 선생님들은 무릎에 안 앉혔어요, 애들. 왜냐면 오그라지거든. 그치, 웃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은근히 많다. 네.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다 괴담이 똑같았어. 내가 맞아요. 기억할 때는 그냥 이 초등학교 저 초등학교 다 괴담이 똑같았어. 예를 들면 학교마다 세종대왕 동상 있잖아요. 책 넘기는 거. 전쟁터였다. 책 넘기는 거, 앉아있는 거, 의자에 앉아있는데 자정에 가서 운동장 12바퀴 돌고 세종대왕 앞에 가서 절을 하면 자리에서 일어난다. 이런 괴담 있지 않았어요? 다 있지 않았어? 와, 우리는 그런 건 없었는데 우리 학교가 옛날에 임진왜란 때 전쟁하던 부지여서 많은 군사들이 여기서 목숨을 잃어서 밤 12시에 오면은 그 혼들이 걸어다닌다는 그런 썰이 있었어요. 그거 그래서 저 새로운 진짜 괴담인 밤 것 같아요. 12시에 가서 쳐다보고 그랬거든요. 저희 집이 가까워서. 되게 담력이. 없더라고요. 안현영이 많은 걸 생각하긴 해요. 다시 소설로 들어가서 책에는 아는형을 중심으로 한 10편의 에피소드가 등장하잖아요. 네. 우리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하나씩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두 분도 많이 꼽으셨을 것 같은데 강선이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긴 했어요. 네. 사실 아는 형이라는 인물이 어렸을 때는 되게 뭔가 제 귀신 보는 아이야 이런 식으로 되게 외롭고 소외된 상태로 자라났던 것 같은데 이 강선이가 이런 우울한 은영이의 인생에 뭔가 캐릭터를 확 바꿔주는 인물처럼 나오잖아요. 넌 좀 명란 만화처럼 가야 돼. 너무 좋았어. 네, 저는 거기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저도요. 그래서 그때 네. 획득한 게 이제 비비탄 네. 총과 깔때기 칼. 네, 그것도 그 강선이가 직접 이렇게 그려준 그 캐릭터에서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선물 아예 네. 줬죠. 강선이가. 너무 좋았어요. 진짜 두 사람의 네. 인연의 시작도 네. 그랬고 찾아온 것도 너무 좋았어요. 네. 여기서 아는 형이 대부분 여기서 나오는 다 인물들도 다 뭔가 결핍되어 있는 인물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아는 형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뭔가 해소하는 것 같은데 이런 아는 형은 그 강선이를 통해서 그거를 좀 극복하지 않았나 싶어서 이 챕터가 가장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리고 두 사람이 처음 만나던 순간도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처음에는 그냥 나를 어떻게 알고 찾아왔지라는 생각으로 인사를 하는데 강선이 모습에 그림자가 없는 걸 알고 네. 아는 형이 눈치를 채잖아요. 아, 죽었구나. 근데 물어볼 수 없는 거야. 강선이한테
이 나이에 도대체 왜 죽었어?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강선희가 스스로 먼저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 챕터 너무 맞아요. 좋았어요. 그 챕터에서 처음으로 아는 형의 눈물이 나오잖아요. 네. 좀 안타깝긴 했어요. 그리고 저도 그 챕터 너무 좋은 게 그 찾아와서 첫 마디가 부서지지 않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억울함이 있는 네. 거예요. 그 건설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 몸값보다 더 크레인 비싼 버스. 크레인이 그렇게 낡아 부스러질 때까지 네.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결국 그 밑에 깔려 죽는 건데 너무 억울할 거잖아요. 근데 그 억울함 때문에 부서지지 않고 떠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강선희의 마음이 너무 잘 드러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결국에는 아는 형한테 자기의 네. 그런 안타까움을 말로 다 표현을 하고 그러고서 정말 이제 부서질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고 사라지는 그런 장면들. 그 모기장 사이로 빠져나가듯이 부서졌다고 나오잖아요. 맞아. 가루가 그 표현이 돼서. 너무 좋았어 네. 저는. 상상했어요. 그 넷플릭스 드라마에서는 맞습니다. 영상화가 딱 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 부분이. 특히 그 아이패드 이렇게 그림 그리는 터치 네. 돼가지고 터치돼서 막 죽어도 정전기로 이게 터치가 되네 막 이런 맞아. 것도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그 사라지는 모습이 그냥 시각화돼서 보여진다는 게 저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러면 좀 되게 좀 그런데 저 강선희가 좀 더 잘생겼으면 좀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하고는 어떤 이미지 생각했어요? 좀 저는 남주형만큼은 아니더라도 좀 성 굵은 잘생긴 남자애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 막 언니도 막 일진 막 이런 느낌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꼭 그게 미의 기준보다는 네. 강선이라는 캐릭터를 표현하는데 배우가 그 넷플릭스에 등장하는 배우는 살짝 약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나이대도 되게 있어 보이고 그런 아는 형님에 어떤 건지 맞췄나 알 것 봐요. 같아요. 근데 너무 왜 이렇게 얘기하면서 민망해서 아니야, 나 이해해. 나도 사실 강선희 이야기는 드라마보다 소설이 훨씬 더 네. 좋았어요. 그게 아마 제가 머릿속에 그리는 강선희의 이미지도 분명히 그 드라마랑 좀 달랐던 네. 것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드라마에서는 계속 띄엄띄엄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드라마는 6부작으로 만들다 보니까 등장인물들의 관계를 좀 더 유기적으로 막 얽혀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이야기가 끝나고 그 다음 사람 이야기로 넘어가기보다는 중간중간에 계속 뭔가 좀 등장했다 네. 사라졌다 하다 보니까 좀 끊어지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몰입감이 좀 떨어지긴 그쵸. 하죠. 그게 이제 서사에 대한 좀 호불호는 네. 분명히 드라마에는 있었던 것 같고. 셜록님은 어떤? 저는 원어민 교사 맥켄지가 사실 기억에 좀 남는데요. 처음에 맥켄지가 학교에 원어민 선생님으로 새로 부임을 해와서 임표쌤한테 좀 많이 치근덕거리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동성애 코드를 생각해서 정세랭 작가님 많은 시도를 하셨구나. 근데 어느 정도 나는 염두에 뒀다고 생각해요. 저도, 네. 제 생각에도. 저도 약간 그래서 아는 형하고 뭔가 구도가 대립이 되는 이런 구도로 가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그거는 이제 그 임표쌤의 보호막을 훔치려고 하는 빌런으로 나오잖아요. 맞아요. 저는 여기서 느꼈던 게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는 형하고 좀 상위의 능력이라고 하지만 같은 능력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뭐 아무런 보상이 없이도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친절을 베풀고 있지만 또 누군가는 이걸 악용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도 뭐 사회생활 할 때 뭐 아는 형이 되느냐 맥켄지가 되느냐 어떤 선택하는 순간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좀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챕터 같아. 그리고 맥켄지가 그 드라마에서도 어떤 분이죠? 정말 맛깔스럽게 연기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제가 이름은 정확하게 혹시 기억이 안 한국 나요. 분이 하신 건가요? 예. 그쵸. 여기서도 한국인 교포로 나오죠. 네, 교포로 나오는데 연기를 너무 잘하더라고. 그리고 거기서도 약간 묘하게 그쵸. 좀 동성애 코드가 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쵸. 저도 드라마에서 약간 오히려 드라마에서 더 강하게 더 강하게 들어갔어. 왜냐면 남학생으로 그 맞아. 유정이라는 캐릭터가 그려져서 유정이라는 캐릭터가 남학생으로 그려지잖아요. 농구부 남학생. 괴롭힘 당하는 농구부 남학생인데 그 남학생한테 이유 없이 친절을 베풀어. 그리고 그 남학생도 되게 동하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선을 넘지 않으면서도 미묘한 관계가 유정이가 남학생인가요? 여기선 여학생인데 그쵸? 드라마에선 남학생으로 그려냈어요. 그래서 훨씬 더 나는 그런 게 되게 매력이 있었어요. 되게 각색이 굉장히 매력 있는 포인트가 몇 개가 있었는데 성별을 여기 이 소설에서 등장했던 성별을 바꿔버리는 설정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게 유정이랑 저는 그리고 소설에서 왜 놀이터에
아이를 남자아이라고 인식을 했지? 이름이 정현이라 가지고 아. 좀 저도 네. 그래서 그랬나 보다. 네, 제가 저도 남자애라고 생각하고 읽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여자애로 나오고 이제 그런 인터뷰를 보고 얘가 성별이 안 나왔나 하고 보니까는 그때 보니까 성별이 따로 안 나왔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드라마에서 맥케든 선생님의 성 정체성이 좀 더 모호하게 그려졌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보호막을 훔치려고 이 보호막이 단전에 있다 보니까 자꾸 벨트를 풀려고 그러잖아요. 나도 궁금했었어. 그래서 너무 저돌적이라고 생각해서 그 설정은 정말 확신을 가졌는데 나중에 이제 안은영이 피 흘리면서 달려오는 거 보고 내막이 있구나. 저는 그 맥켄지 선생님 이야기도 재밌었는데 전학생 옴. 맞아요. 저도 사실 네. 2개를 뽑았는데 네, 백혜민 이야기 너무 재밌지 않았어요? 그래요. 우리가 아는 혜민이도 있고. 그래서 7번인가 48번을 환생을 했는데 네. 처음으로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설정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 설정의 배경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남자로 태어나는 게 훨씬 더 편한 세상이었기 네. 때문에 계속 남자로 태어나서 20살이 되기 전에 죽음을 맞았는데 이제는 여자로 태어나도 살만한 시대가 돼서 여자로 태어났다는 식의 네.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도 이제 세상이 좀 많이 좋아졌나? 여자들이 이제 뭔가 기세등등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많다?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 그리고 옴을 잡는다라는 표현 자체가 재수 옴붙는다라는 네, 표현에서 맞아요. 친구들한테 그리고 학교의 선생님들한테 붙어있는 옴을 하나씩 떼서 네. 먹고 자기가 그것들을 해치워 나간다라는 설정이 너무 신선한 거예요. 맞아요. 신선해서 진짜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너무 슬픈 게 반경 몇 킬로였지? 네. 23.8킬로였나? 그 이상을 벗어날 수 없게끔 자기는 설정이 돼 있어서 드라마에서도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이렇게 뭐 다리 같은 게 있었나? 아무튼 거기까지가 매일 가보는 거예요. 가는데 엄마 아빠랑 화기애애하게 웃으면서 차를 타고 지나가는 그 자기 또래 여자애를 보면서 부러운 어떤 시선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터덜터덜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좀 더 소설보다 드라마에서 그 아이가 인간으로 20살 넘어서까지 살고 싶은 욕망이 더 리얼하게 잘 그려져서 그 각색은 저는 드라마가 훨씬 더 좋았었어요. 그리고 소설에서 나온 그 옴잡이의 이 혜민이의 그 이미지하고 너무 딱 맞는 그 배우가 나오더라고요. 싱크로율 이거는 200%다. 네.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진짜 진짜 나왔던 200%야. 배우 중에서 이렇게 어떻게 똑같을 수가 너무 있지? 똑같은데 그냥 그 연기도 네. 약간 AI처럼 맞아요. 약간 윤미님 느낌 나는데? 그냥 윤미님이 출연했다고 보면 돼요. 재밌는 거는 소설에서는 이 아이가 졸업하고 난 이후까지 이야기가 네. 나오는데 드라마에서는 그냥 네. 수술 받는 것까지만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반경 그 23.8km를 넘어가 보는 네, 장면이 나와요. 장면까지 나와요. 그게 좀 좋은 게 뭐냐면 전 사실 이렇게 오픈된 결말을 가진 작품들을 보면은 되게 찝찝해요. 이게 해피엔딩으로 상상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너무 그런 결말을 싫어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임표 쌤이 장학금도 알아봐 줬다고 해서 잘 됐다. 안도하고 다음 챕터 넘어갔어. 딱 떨어지죠. 게다가 대학교 졸업하고 네. 취직한 곳이 네. 해충 방제 맞아요. 회사. 그러니까 후일담까지 나오는 게 네.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승권이랑 혜연이 이야기도 네. 맞아요. 대학교 입학하고 난 이후까지도 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음. 그런 것들 난 너무 깨알같이 재미있는 것 같아. 혜연이하고 보시죠. 서로 보러 갔다가 너는 네. 몇십 명, 수십 명의 남자를 만나야 최소 된다고. 40명. 네. 40명 맞나? 더 많았다. 아닌가? 그래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는 100명 이상 만났어요. 맞아. 네, 그랬어요. 최소 40명의 남자를 네. 만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승권이랑 잘 이루어지고 끝나지만 네. 소설에서는 둘이 헤어진대요. 근데 또 시즌 2가 나오면 모르죠. 아니죠. 헤어질지. 시즌 2가 꼭 네.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네, 왜 이렇게 저 기사 찾아본 걸 많이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시즌을 염두에 두고 프리퀄처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경미 감독님이 그렇게 네. 의도해서 만든 네. 거라고 하는데 아직 결정되진 않았다고 해서 시즌 그쵸. 2가 빨리 제작 네. 투자가 결정됐으면 좋겠다. 이게 저도 이제 기사를 찾아봐서 알았는데 이렇게 새로 설정된 게 이제 뭐 대기업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뭔가 네네네. 대립하는 구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설에도 네. 있잖아요. 용을 네, 심어놨다. 심어놨- 네. 다가 아니 용은 착한 용이었잖아요.
용은 착한 용이었나? 착한 용인데 진주하고 사악한 진주하고 그 금반지 기운을 박아놓은 거잖아요. 그 영화. 그게 대기업에서 행한 네, 맞아요. 대기업에서 네. 뭔가 거죠. 살풀이처럼 하려고 맞아. 한 거고 그래서 그 비닐마다 대기업 로고가 있었다는 S사 게 같은데? 네, 저도 S사를 떠올리면서 S사 떠올렸어요. 읽었어요. 근데 그게 드라마에서는 그게 안 대립된 나와요. 구도로 설정을 해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사 보니까. 시즌 1에서는 그러니까 아예 여기 없었던 설정이 안전한 행복이라는 어떤 사이비 집단 같은 거를 설정해가지고 다단계 같은 몇몇의 블랙 퇴마사 같은 사람들이 소속되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굉장히 어두운 씨앗을 뿌리고 다니는 사람들. 그죠. 임표쌤 선본 여자. 그런 식의. 네. 그래서 그런 설정들도 네. 재밌게 드라마나 맞아요. 소설에서 잘 그려졌고요. 근데 우리가 뭐 좋은 얘기만 하긴 좀 아쉬우니까 좋았던 것과 또 아쉬웠던 것들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일단 저는 아쉬웠던 거는 정말 사실은 이거를 일주일 동안 쪼개서 한 챕터, 두 챕터씩 너무 기분 좋게 정말 매력적인 친구 만난 것처럼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근데 마지막 챕터 박대응 에피소드부터 살짝 개연성이 떨어지면서 뭔가 마지막 챕터에서 너무 급진전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급 결혼하고 그래서 그 사이에 에피소드 챕터 중간중간 사이에 뭔가 몽글몽글한 뭔가를 넣어줬으면은 뭔가 딱 개연성 있게 뭔가 이 로맨스가 완성이 됐을 건데 살짝 그 부분이 아쉬웠어요.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저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손을 잡은 것부터가 마음이 있었다. 이미 마음이 있었다. 사심이 있었다. 나 같으면 진짜 손도 대기 싫은 사람을 절대 이렇게 충전할 것 같아요. 이렇게 팔뚝에 그냥 이렇게 대충 대고 사람들 안 볼 때. 왜냐면 들키기도 싫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보다 저도 저는 좀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을 중심으로 초반 되게 재밌게 봤다가 이제 아까 말씀 주셨던 그 박흥식 그 챕터부터 갑자기 레디 엄마도 좀 그때부터는 그런 것보다 좀 학교 안에서 그런 응축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근데 너무 재밌게 봐서 이거는 정말 짜낸 아쉬움. 맞아요. 네. 저도 사실 이게 장르가 히어로물이라고 하기엔 너무 약하고 로맨스물도 아니고 허물도 아니어서 장르를 설정하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게 없어서 불분명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방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까지 다 계산해서 소설을 써내려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왜냐면 작가가 뒤에 그런 말 하잖아요. 저는 이 이야기를 오로지 쾌감을 위해 썼습니다. 라고. 개연보다는 정말 재밌으라고. 네, 맞아요. 재밌으라고 써내려간 소설이기 때문에 그런 쾌감을 책을 읽으면서 느꼈다면 된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떠세요? 실제로 작가의 의도가 충분히 전달이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 이거 앉은 자리에서 그냥 쭉쭉 이렇게 그냥 읽어나갔거든요. 그리고 책을 보면서 되게 많이 웃었어요. 뭔가 그런 사소한 설정 같은 것들 되게 뜬금없잖아요. 사실 뭐 무지개 팔도 그렇고 저는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웃겼거든요. 그 비닐의 대기업 로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너무 대기업 로고야.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비닐 다 그려져 있었다는 게 너무 어이없기도 하고 네, 그래서 작가가 의도한 대로 정말 독자들은 정말 이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작가님의 어떤 쾌감이라는 의도를 확실히 알겠는 게 저도 사실 이제 예전에 글 써보겠다고 막 이렇게 구상을 했었는데 이게 제일 기분 좋을 때가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싶은 캐릭터를 내가 만들어낼 때 사실 그 쾌감이 딱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안은영은 정말 매력적인 캐릭터 같아요. 그래서 정선혜 작가님은 정말 평생 친구를 만든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의미로는 작가님의 쾌감은 좀 이해를 하고 저도 약간 독자로서의 쾌감을 생각한다면 저도 약간 이 안은영의 능력으로 보이지 않는 거하고 싸우는 이런 능력으로 되게 상상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책을 보면서 와 이런 능력이면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보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샘솟더라고요. 이거는 약간 저 독자로서의 쾌감이 아닐까. 공감합니다. 아니 두 분이 이제 온건교사 박대응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 챕터에서 가장 큰 쾌감을 느꼈는데 사람마다 이렇게 돼요. 왜냐면 이 챕터가 아마 쓰여지던 시기가 한참 역사교과서 편찬 논란 때문에 나왔던 것 같아요. 뭐 뉴라이트 교과서도 나오고 뭐 그랬는데 그 교과서가 굉장히 형편없다는 평가도 많았었고 그리고 역사를 왜곡했다는 얘기도 많았었고 근데 이거를
박대응 교사가 꿈을 네. 꾸잖아요. 네. 꿈을 꾸는데 결국에 제대로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본인의 어떤 그 정치적인 이념 네. 때문에 무조건 보수 교과서를 밀었던 교장실에 그 귀신들을 다 데려다 주면서 이야기가 네. 맞아요. 마무리가 되잖아요. 네. 나 너무 통쾌했거든요. 그 네. 이야기 구조 자체가. 근데 진짜 박대응 챕터뿐만 아니라 모든 챕터 약간 사회 문제가 네, 조금씩 있어요. 네, 껴있는 맞아요. 것 같아요. 물론 매 챕터마다의 쾌감이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쾌감을 느꼈던 거는 그 온건교사 박대응 편이 가장 쾌감을 느끼게 저는 만들었던 사실 것 같아요.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 오리 챕터 나오잖아요. 하나는 선생님. 네. 네. 그거 왜 나온 걸까요? 거기에는 정말 하나로 선생님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네. 사실 오리에 무슨 네. 오리가 괴 생명체여서 좀 큰 내막에 숨어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왜 나온 거지? 나도 사실 네. 이거는 뭐라고 네. 설명해야 네.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정말 자기 친구를 떠올리면서 쓴 게 아닐까. 네. 선생님 한 명은 주인공이어야지 네. 이러면서. 정말 쾌감을 위해 쓰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 테마도 없고 네, 사실 네. 그 챕터는. 그래서 저도 이거 쉬어가는 타이밍인가? 근데 재밌는 게 드라마에서는 그래서 그 에피소드가 등장하진 네. 않는데 오리가 계속 네. 나와요. 아 진짜? 오리 네 마리가 줄지어 계속 걸어가.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쟤네는 왜 나오는 거지?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거든요. 그 저도 어떤 생각했냐면은 정철이랑 작가님 이거를 뭔가 드라마나 영화로 각색하실 생각을 하고 거기 보면 다 마스코트로 사용하잖아요. 네, 네. 어떤 부서든지 네. 다 다른 조금씩 다 바꿔서 이걸 언젠가 사용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그때 영화를. 네.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음.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네. 안타깝게도 우리가 한아름 선생님에 대한 명쾌한 네. 해석을 할 수가 없어서 네. 그건 아쉬움으로 좀 남는데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서 왜 한아름 선생님의 사연이 이렇게 중간에 끼어들어갔는지 답을 알고 계신 맞아요. 분들은 좀 네. 댓글로 남겨주세요. 왜 오리가 나왔냐고요? 왜 산을 넘어서 2번이나 왔는데 고양이 등에 얹혔냐고요. 왜 M고냐고요? 네.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인상적인 구절과 한 줄 평을 음. 나누면서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맥켄지 그 부분에서 나왔을 거예요. 그 아는 형이 그 심폐소생술 하는 법을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알려주는데 보통은 그거 뭐 대강당에서 그냥 20분 동안 잠깐 하고 마는 건데 아는 형은 이제 밤마다 이제 20분씩 할당을 해가지고 모든 반을 돌아가면서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중에서 한 명이라도 그 아이가 그런 위험을 당한 사람을 발견하게 돼서 이걸 한 명이라도 기억하고 하게 되면은 그런 의미 있는 게 아니냐. 저는 그 구절이 되게 따뜻하더라고요. 뭔가 지금은 되게 사소하고 하찮은 일들처럼 보이는 것이 언젠가는 빛을 발할 거라는 뭔가 이 이야기하고 이 전체적인 이야기하고도 되게 맞닿아 있는 것 같고 맞아요. 그런 아는 형의 그런 성실함과 정직함이 너무 좋아서 그 구절이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좋네요. 네. 저도 뽑은 구절이 조금 긴데요. 은영은 다른 종류의 보상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가 어느새부터인가는 보상을 바라는 마음도 버렸다.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고 해서 자신의 친절함을 버리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은영의 일은 은영이 세상에게 보이는 친절에 가까웠다. 친절이 지나치게 저평가된 덕목이라고 여긴다는 점에서 은영과 인표는 통하는 구석이 있었다. 만약 능력을 가진 사람이 친절해지기를 거부한다면 그건 역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가치관의 차이니까. 이 구절인데요. 사실 이제 제가 맥켄지 편이 아까 가장 감명 깊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작가님이 뭔가 친절에 대한 포인트가 확실히 있으시더라고요. 그 특별판에 앞에 글 쓰신 거 작가의 말을 보면은 우리의 친절이 오염된 세계에 단호히 맞설 거요라고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아까 맥켄지 편을 읽으면서도 뭔가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데 세상에 대해서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나만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는 사실 이제 이걸 보면서 한 줄 평이라기보다는 세상 어딘가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과 싸우면서 우리한테 친절을 베풀고 있는 많은 아는 형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 아는 형들로 인해서 우리가 부서질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을 느꼈으면 좋겠다. 그렇죠. 는 네, 바통을 이어받아 봅니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 보건교사 아는 형 소재로 음악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뭔가 정세랑 작가님이 알아주시고 이경미 감독님이 알아주신다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추세를. 언젠가 진짜로 한번 꼭 우리 언니들의 인생책 인생영화 네. 코너에 정세랑 작가님과 아. 이경미 감독님을 모시고 아, 그 그날이 앞에서 오길 오프닝 바랍니다. 공연을 하시면서 네, 정말. 팟캐 녹음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네,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책을 골랐습니다. 듣고 계십니까? 작가님, 감독님. 저희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 인생 영화는 어떤 영화가 기다리고 있나요? 다음 주 인생 영화는 비포 선라이즈라고 와. 네,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영화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90년대 청춘들에게 유럽 배낭여행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던 영화 비포 선라이즈로 이야기를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